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밀도 행렬과 기대값 내용 있잖아요. 8강에서. 네, 그 7강인가요? 8강인가요? 7강이요. 7강에서 나와요. 얽힘 더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죠. 네, 그 부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시간이 8시 40분을 안 넘으면 풀이의 변환을 한번 다시 좀 짚어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투사연산자랑 기대값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아, 진짜요? 투사연산자가 뭐였죠? 왜죠? 은하수는 참 이상한 유튜브를 보는군요. 그게 왜 이상해? 그거 유명해, 베리탐. 나도 보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그걸 배울 거예요. 이게, 자, 봐봐요. 여기 입자가 있어요. 좌표가 x1이에요. 언제? t1일 때. 여기는 x2예요. 여기 언제? t2일 때. 그러면은 t2-t1이라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후에 x1에 있던 입자가 2에 나타날 확률, 저 확률로 얘기해야 되죠. 우리 최소작용의 원리 전역 정리도 하는 것처럼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의미를 어떻게 쓰냐면은 책에서는 C라고 했는데 x1, x2, t1, t2 그쵸? 이 네 개 변수에 의존하는 확률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어, 마이너스 i, h가 a로 할까요? s로 할까요? a 이렇게 나와요. a가 이렇게 하죠. 네. 요게 여기에 나오게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를 이번 주 일요일에 할 거예요. 이거 A가 그럼 작용이에요? 네? L은 라그랑지 아니고 이걸 이번 주에 한다고요? 네. 확률을. 알겠습니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이거 뭔가요? 투사 연산자. 요런 거죠? 요게 이제 투사 연산자예요. 근데 이제 투사 연산자와 기대값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투사 TR 연산자의 정의는 이렇게 됐었나요? 그렇죠? 그게 기대값이었나요? 그게 L의 기대값? 이게 L의 기대값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투사 어, 연산자가 X는 좀 그렇다. 로 그거예요? 로우예요? 밀도 행렬이에요? 밀도행렬이랑 투사연산자는 다르죠? 밀도행렬은 응. 요게 이제 밀도행렬이었죠? 네, 순수 상태일 때 얘가 투사연산자랑 같아지게 되죠. 우리가 네. 걔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얘가 뭐 의미하는 게 뭐죠? 대가, 원소의 합. 합이죠. 그럼 대가 원소의 합을 성분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응, 은하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게 대각원소의 합이냐면은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100. 얘랑 얘를 이제 양쪽에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 A가 이렇게 되면은 얘만 걸러내요. 이렇게 양쪽에 이걸 곱하면은 그리고 과을 양쪽에 곱하면은 얘만 걸러내요. 즉 시그마 i를 해주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놈의 대각 원소만 골라내게 되는 뜻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이 표현대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브라켓이 닫혔어요, 여기서. 얘는 하나의 복소수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면은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겠죠? 순서를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거 가운데 봐볼게요. 요게 뭘까요? 아이. 아이가 아닌가? 얘가 이거겠죠? 나머지는 다 0. 요 단위 행렬.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거니까 단위 행렬은 이제 단위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 1과 같은 거죠. 곱하기 1이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브라 프사이 L 프사이 됐나요? 응. 어때요? 투사연산자와 기대값에 대한 거. 요거 물어본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 음. 이제 그, 됐나요? 투사연산자의 합이 I라는 거를 까먹었었나 보다.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네. 행렬을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성분으로 쓰고 하는 게 익숙하지 와닿지. 않으면 아주 어색합니다. 아주 헷갈려요. 와닿지 않아요. 식을 딱 봤을 때. 행렬 계산을 어, 이제 프리에 시리즈 하면 되나요? 해도 돼요? 은하수? 그, 그, 질문이 생겼던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신기해. 해결이 됐다고? 신기하네. 아, 네. 프리에를 그냥 바꿔야 프리에 시리즈 하면 되나요? 돼. 프리에 시리즈 백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주기 내에서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먼저 할까요? 자, 삼각함수의 곱은 삼각함수예요. 그럼 삼각함수는 주기가 있겠죠. 그죠? 그럼 주기 내에서 주기를 이제 0라고 하면은 주기 내에서 내적이 어떻게 돼요? 다 0이 되겠죠. 그쵸? 왜? 삼각함수로 적분하면은 주기 내에서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나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위아래가 상쇄돼서 0이 되는 거죠. 네네네. 음. 그런데 0이, 그럼 삼각함수를 곱해서 0이 안 되려면은 딱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죠, 하나. 서로 같은 삼각함수를 곱하면은 그때는 내적했을 때 0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떤 삼각함수의 제곱은,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제곱은 다 양수 범위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이 0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의 곱이 삼각함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건가? 문화수는 동의가 돼요? 삼각함수의 곱이 삼각함수가 된다는 게? 다시? 동의가 되는구나. 나만 안 되는구나. 선생님 줄 얼굴이 안 보여서 일단은 안 여쭤봤어요. 우리 삼각함수 뭐 여러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그런 것들 가지고 해보면은 다 삼각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에 의해서? 네. 대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거? 네네. 음, 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어떤 임의의 주기 함수를, 어, 사인 k 오메가 t 플러스 bk 코사인 k 오메가 t. 이렇게, 이런 어떤 임의의 주기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k가 달라질 때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상악함수가 이런 사인부터 이렇게 좁은 것까지, 그쵸? 코사인도 있으니까 이렇게 90도만큼 차이 나는 것도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AK랑 BK는 그 앞에 붙은 개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큰 거고, 누구는 이렇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이 삼각함수들을 있는 대로 다 더하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주기함수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쵸? 우리 하물며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도 얘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주기적으로 주기를 가지는 어떤 모양이건 간에 네, 어떤 함수건 주기적인 모양을 가지면 삼각함수의 저 사인 코사인의 어떤 형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AK와 BK를 적절하게 구해낼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
얘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못 나타낸다는 뜻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일은 A0와 AK와 BK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는 전부 다 그냥 삼각함수의 합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주기 0부터 t까지 ft를 적분하면은 이 우변은 전부 다 우변이 아니 우변의 이 시그마 부분은 전부 다 없어지겠죠. 누구만 남아요? 이제 A0만 남아요. 그럼 A0를 상수를 적분했으니까 그냥 A0 t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A0 구했습니다. A0는 뭔가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AK와 BK를 구해야 되는데 AK나 BK를 구하는 거는 바로 이 내적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AK는 어떻게 FT에다가 sin K 오메가 T를 곱해서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은 누구만 남나요? 사인 제곱 K 오메가 T. 전부 다 내적해서 0돼서 없어지죠. 그쵸? 네. 네. 뭐만 됩니까? 0부터 t까지 사인 제곱 k 오메가 t를 적분한 거랑 똑같죠? AK는요? ak 어디 갔나요? 그쵸? 맞나요? 네. 음, 똑같죠? 코사인 k 오메가 t를 하면은 쟤는 어떻게 되나요? BK 코사인 제곱 K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사인 제곱 세타를 어떻게 저기 할 수 있죠?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저도 항상 이렇게 해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코사인 2세타죠? 네. 이건 그러면, 공식이죠. 삼각함수. 네. 네. 코사인 A 플러스 B 요거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나요? 아, 네.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죠? 아, 그죠? 네.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똑같죠? 음, 얘가, 어, 사인 기준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2세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을 없애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네. 네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음. 이거를, 위에 걸 이용하면 얘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사인 제곱을
어떻게 2분의, 응, 2분의.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를 2로 나눈 거네요. 음. 이렇게 되죠. 네네네네. 근데 자 봐봐요. 그러면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를 또 적분해야 되잖아요. 주기에서. 네. 네네. 주기가 2세타가 됐다는 주기가 절반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요거 적분하면은 또 0. 없어지죠. 음.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2분의 1이네? 음,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얘가 일단 하나 써볼게요. 이건데 얘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나요? AK의 2분의 1을 0부터 라지 t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해보나 마나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안 틀린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근데 왜 FT에다 사인 저걸 곱하고 코사인 저걸 곱해서 각각 적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A0와 AK와 BK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AK와 BK예요? 아, 모든 함수를 어떤 함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A0, AK, BK는 지금 음. 임의의 함수잖아요. 야, 네. 임의의 수잖아요. 임의의 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A0는 이제 이 함수가 얼마나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거죠. 그 네. AK랑 BK를 구하는 게 음. 아까 제가 그림 다 지워버렸구나. 이런 게 수많은 게 더해져가지고 다 더하면은 어떤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어떤 삼각함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를 하잖아요. 그쵸? 어떤 함수가 얼만큼 들어있냐? 이게 이 뜻이죠. 됐나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거기에 끼워 맞춰서 AK랑 BK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임의의 함수예요. 임의의 주기함수. 네. 임의의 주기함수예요. 네. 임의의 주기함수를 일반형으로 다 표현해낼 수 있으면은 네. 어떤 함수라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일반형 아니에요? AK, BK 저렇게 써져 있는 게? 그러면은 어떤 제가, 조건을 제가 만족하면 주기함수를 AK, BK를 주어줬어요. 에? 뭐라고요? 주기함수를 주어줬어요, 제가. AK 얼마예요, 그러면? 어떤 주기함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주기함수를 주어주실? 어떻게 구할 건데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뭐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만 바꾸고 코사인에 대해서만 바꾸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일반형으로 어떤 주기 함수든 간에 저런 형태로 쓸 수 있어. 이거잖아요. 안 찍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내 질문 이상한가?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예,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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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랑 내적을 구하면 되죠. 내적을 구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AK를 구했네요. 마찬가지로 BK도 구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예요. 어떤 주기 함수가 있을 때 제가 음. 삼각함수를 음, 삼각함수를 내적을 해서 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을 변형하는 거네요. 그냥 AK랑 BK를 FT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네요. 처음에 AK랑 주... BK를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음, 그럼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든 간에 주기함수가 있어요. 네. 그럼 주기함수는 항상 삼각함수의 합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FT는 그쵸? 네. FT는 A0 플러스 리미트 n이 네. 네. 무한대로 갈 네. 때 시그마 n 무한대 네. 사인 그래 네. AK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네. 사인이 얼마나 들었고 코사인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거기다가 FT에다 다시 사인 K 오메가 T랑 틀을 곱해서 AK를 구하고 네. 그러면 아 사인 함수는 이 주기함수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구나. 네. 그리고 BK는 코사인 함수는 얼마만큼 들어있구나를 일반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일반형 아니 일반형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성분을 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성분을 분해하는 거였네. 사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코사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였네. 네. 응. 네. 그거 왜 저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지금 그래. 말씀하신 게 그냥 이 식 하나를 그냥 이 식을 말로 하신 거예요. 네. 네네네네. 이제 이게 풀이 이해했어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 식을 쓴 거예요. 네. 오케이. 어, 뭐 해야 되죠? 우리 풀이의 변환이 뭔지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뭐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좀 지주고 볶고 하면은 형태가 음. 훨씬 좀 단순하게 돼요. 음. 단순하게 돼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그냥 위상이 90도 차이 나는 똑같은 함수일 뿐이고, 그죠? 똑같은 함수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식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주면은 AK랑 BK를 하나의 CK로 통합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랑 사실 다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쓴 표현이 되고, 거기서 지금 제가 주기를 0부터 t까지라고 잡았잖아요. 주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대칭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은하수. 삼각함수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주기로 잡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이렇게 잡아놨던 거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어, 주기가, 주기가 없는 함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거 주기 있나요? 주기 없죠? 주기가 없는 함수라면은 이 주기가 인 주기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구한 식에다가 어떻게 구한 식에다가 요거를 해주면은 시그마만 있는 형태가 이렇게 적분으로 바뀌고 하겠죠. 네, 그게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형태가 지금 이제 두 개, 처음에 이제 FT가 있고, 그리고 FT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의 어떤 임의의 함수는 삼각함수에 지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삼각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삼각함수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뜻하는 이 개수는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의 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형태가 대칭을 이룬다. 요거를 각각 풀이의 변환, 역변환 이렇게 불러요. 네. 그거, 그, 그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프리 시리즈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 줄 필요가 있겠죠. 형태를 좀 더 다듬어서 요거 되기 직전이죠. 요거 되기 직전에 이제 시그마가 있는 그 형태로 나타내주고 거기서 이 작업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네, 이제 이게 이렇게 시그마가 적분으로 바뀌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음. 그 과정은 너무
기계적이라서 따로 설명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지금?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도 했고. 네, 지금은 설명 안 했고, 프리의 시리즈가 뭔지, 프리의 변환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우리가 정규화 상수를 구하는 데 쓰인 거잖아요. 풀이의 변환이. 네. 그게 양자역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풀이의 변환이? 우리가 한 게 입자와 파동성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른 게. 음. 이걸 풀이의 변환 우리가 왜 다루게 됐는지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위치 고유 함수랑 운동량 고유 함수가 서로 풀이의 변환 관계였죠. 아, 위치랑 운동량이 서로 풀이의 변환 관계라고요? 네. 아,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이 얘기가요? 네. 풀이의 변환이? 형태만 나와요, 형태만. 풀이의 음. 변환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와요. 예. 양자역학이랑 풀이의 변환이 무슨 관계냐라고 물으면은 이건 좀 대답이 어렵죠. 선형대수랑 양자역학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그냥 선형대수든 풀이했든 뭐 미적분이든 그냥 다 도구들일 뿐이고 언어들일 뿐이에요. 그냥 무슨 상관이냐? 수학과 양자역학은 무슨 상관이냐? 어, 아니, 뭐 그런 깊은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어디서 물리학을 쓰였는지가 기술한 도구예요. 궁금했어요. 물리학을 기술한 도구이고, 물리학을 음, 기술한 음, 음, 도구이고, 음. 어디서 쓰였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위치 운동량이 풀이의 변환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고, 교재에서는 그 풀이의 변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삼각함수 변화, 이거 지지고 볶고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음. 이거는, 이 생각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수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위치 X라고 말하는 순간, 라고 언급하는 순간, 운동량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없어지죠. 맞나요? 그쵸? 불확정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위치 X에 대해서 운동량은 무한계가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위치 운동량, 뭐,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위치랑 운동량, 왜 자꾸 위치랑 운동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왜 위치랑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전역학에서 네. 위치랑 운동량이 위상 공간을 이루니. 맞죠? 고전역학에서 일단 위상 공간이 뭔지 모르겠는데, 위치 운동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치랑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전역학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가 위상 공간으로 설명되지 않았나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위치와 운동량을 알면 모든 운동 방정식을 아는 거였잖아요. 거의 맞는 말이죠. 예. 음.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위치랑 운동량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위치랑 운동량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네? 위치랑 운동량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랑 운동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미쌤이 얘기하신 고전역학에서의 위상공간 뭐 이런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위치랑 운동량을 둘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쵸?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순간,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순간, 운동량은 무한계가 있어요. 운동량은 무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위치의 상태를 이 무한계의 운동량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고전역학에서는 x1, p1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여기서는 x1, p가 무한계가 있어요? p가 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p가 무한계가 있어. 연속적이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량 완비성, 뭐 항등원 풀어쓰기? 뭐 책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한계의 운동량으로 운- 운동량의 기저로 위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기저의 표현이고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 파동함수죠. 이거 파동함수거든요. 파동함수 삼각함수잖아요. 삼각함수가 무한히 더해가지고 어떤 삼각함수를 무한히 더해서 어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위치가 정의된 상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가 어떤 파동함수 모양 같겠죠. 한 곳에 아주 집중된 파동함수를 가질 거예요, 얘가. 그쵸?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자면은 파동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무한계의 삼각함수를 더해서, 즉, 무한계의 운동량 상태를 다 더해서 다 중첩시켜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맞나요? 저는 지금 물리학에 대한 양자역학에 대한 파동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풀이의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네. 똑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은하수?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음. 뭐야. 양자역학 이제 대학 교재나 이런 것들 보면은 풀이의 변환, 풀이의 시리즈, 풀이의 적분 이런 거를 구구단처럼 쓰고 있어요. 네, 내가 이해한 거 한 번만 얘기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위치하고 관계를 고전역학에서처럼 딱딱 분해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둘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네, 위치가 정해지면 운동량이 무한대가 있는 거야, 종류가. 무한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가능한 운동량이. 네, 그래서 가능한 운동량의 합으로 위치를 표현해 줘야 돼. 운동량의 함수로 위치를 표현해 줄 거야. 근데 그 운동량이 파도 함수인 거지. 운동량을 기저로 해서 x를 내적한 파동 함수인 거예요. 근데 파동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삼각함수잖아요. 그래서 적분은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동함수의 여러 파동들, 사인, 코사인의 여러 합으로 결국 위치를 표현해 줄 수밖에 없어. 맞죠? 왜냐하면 운동량이 파동이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풀이의 변환이라는 건 어떤 파동 함수도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본 거야. 풀이의 변환을. 그러니까 위치 운동량을 얘기할 때 풀이의 변환을 써서 즉 풀이의 변환을 쓴다는 건 여러 주기들의 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 지금 파동 함수랑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운동량의 확률 분포죠. 파동함수의 진폭이 확률을 의미하죠. 네. 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랑, 음. 이거랑, 이거는
응, 똑같은 거예요. 응.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에,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한계가 있는 거죠. 운동량의 종류가 무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하는 거죠, 이제. 이 정도의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다 중첩돼 있는 거죠. 다 중첩돼 있는 거죠. 그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확률 증폭이죠. 그리고 얘가 확률이 되겠죠? 운동량이 P일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책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서스킨드가 자기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프리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일반인을 위한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풀의 변환 관계다.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이거 뭐, 이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벡터로서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이게 그냥 프리 시리즈를 손으로 좀 이렇게 몇 번 써보고 연습하면은 이 말 자체가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삼각함수가 하나의 벡터, 하나의 기저처럼 행동하는구나. 크로니컬 델타랑 얘랑 우리 아까 삼각함수 내적 공식 썼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다른 기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서로 독립적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기저 벡터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8강에서 항등원 풀어쓰기, 연속 기저의 완비성으로 전개하는 거. 응. 이게 벡터로서의 함수를 이용해서 기저를 전개한 형태예요. 무한계의 기저를 전개한 형태예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네. 응. 그 이건 중요한 파동함수의 얘기. 합으로 파동함수가 파동함수, 즉 주기함수의 중첩. 합이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잖아요. 네. 주기함수의 합으로 즉 운동량의 무한대의 종류의 운동량의 중첩으로 위치를 기술한다. 그거를 기술하는 언어가 프리의 변환이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 삼각함수 공식 적용하느라 왜 삼각함수 공식 계속 적용하지? 삼각함수 미친 듯이 풀어가지고 다 오일러로 바꾸지? 그러니까 그 풀이를 따라가느라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 뭐, 알았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풀의 변화를 다루지 않는 거네. 그러니까 왜 이걸 하고 그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음, 공식이 너무 많으니까 따라는 가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질문한 거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AK랑 BK랑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 지난 시간에는. 그냥 하라니까 따라는 갔지. 나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걸 왜 하지? 이랬는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알겠네. 위치랑 운동량이 서로 풀이에 변한 관계여서 그랬던 거네. 운동량이 무한대의 종류의 운동량의 합으로 위치를 서술해야 되고, 무한대의 위치의 확률의 합으로 운동량을 서술해야 되니까 풀이의 변화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네. 풀이의 변화 자체가 주기함수의 중첩 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응.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아는 걸로 만족해. 그냥 몰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은하수는 방학이 좀 남아있고, 심심하면은, 프리에를, 근데 이걸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풀이의 변화 요거를 한번 직접 보는 게 되게 좀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은하수한테는. 네. 근데 이걸 코사인 더하기 사인을 이 2의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변환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안 그게 뭐가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서 제일 쉬운 게 그건데. 어, 응. 여기서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 네, 그냥 이거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상악함수를 익스포넨셜의 합차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답니다. 네. 어쨌든 은하수는 지수함수 미적분을 하니까 저걸 따라가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겠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다 이용해 볼 수 있고. 근데 너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재미로. 이거 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보강도 아주 알찼네. 질문이 나로서는 이해가 되는 게 또 새로 생겼네. 티라노 오늘 좀 많이 지쳐 보이는데 빨리 쉬세요. 가서. 제가 지난 수업이 좀 아쉽네요. 예, 이런 얘기를 본 수업 때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아쉽네요, 좀. 아 진짜. 그래서 갑자기 확 힘이 없어졌구나. 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중요했던 거죠. 제가 마무리로 정리한 얘기가. 네네네. 프레 음. 시리즈를 책에서 안 다루는 이유가 있었어.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아쉽고. 네. 아무튼,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있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경로적분으로 수업 때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 네, 네, 쓰셨습니다.